네, 이런 부진한 장 뉴욕 증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CPI 발표로 3대 지수 역시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. 월가 분석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기자, 일단 민감한 사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가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네, 이번 CPI 발표로 월가의 전문가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들은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가 기존의 4%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. 네. 기존 수준으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. 역부족이다. 일단 최종 목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데 그럼 월가에서는 얼마나 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까? 네,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에서는요,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에서 매우 타이트한 압력이 남아있다라면서 현재의 4% 목표 금리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4.5%나 혹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최종 목표 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. 채권 운용사인 핌코에서도 이번 CPI로 연준의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의 목표 금리 최고 4.5%까지도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 예. 이 노무라 증권은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의 최종 금리는 4.50%에서 4.7%로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. 연준이 기존보다 최종 목표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4.5에서 4.7%까지 지금 높여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폭 전망도 민감하게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그간에는 50에서 75bp 인상 이 정도로 좀 월가에서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CPI 발표되고 나서는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 CPI 충격 이후로 9월 FOMC 전망이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는 100bp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, 기준금리 선물시장 전문가들 일주일 전만 해도 50bp 인상에 27%가 동의를 했습니다. 예. 나머지 73%가 75bp 인상을 점쳤는데요. 그런데 이 CPI 쇼크 직후인 9월 13일자를 보면요, 50bp 인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그리고 75bp에 66%가 지지를 했고 무려 100bp에 33%가 지지를 했습니다. 이 노무라 증권도요, 기존에는 9월 FOMC에 75bp 인상을 전망했는데요. 예. 이번 CPI 발표 이후 100bp 인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. 그러면서 9월에 100bp 인상, 이후에 11월과 12월 각각 50bp 인상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 물가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서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100bp까지 인상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가장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간밤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안 가지는 게 좋겠죠. 네, 이 보수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. 월가의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아트캐신 UBS 이사는요, 이 시장이 며칠 내에 S&P 500, 3,900선을 시험할 수도 있다라면서 9월과 10월은 특히 계절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고 예. 이 신중한 투자를 권했습니다.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도요, 미국 증시 무려 20에서 25%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이 레이 달리오는 연준의 긴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렇게 주가 급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. 이 밖에도 오늘 같은 날에는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, 또 희망적인 기대는 시기상조다 등 이런 보수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. 예,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목해볼 만한 주식 있을까요? 네, 이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. 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, 단기적으로 기술주는 투자하지 말라면서도 반대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로 이 자동화 분야를 꼽았는데요. 예.
예. 인플레이션 본격화되지 않습니까? 예. 이 노동 인플레이션도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. 이제는 기업들이 자동화 부문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요. 공장을 자동화해서 이 노동 비용을 낮추려는 의지가 커졌다는 겁니다. 또 석탄 관련 기업들도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.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요. 예. 겨울을 앞두고 이 석탄이 이 대체 연료 공급원으로 수요가 좀 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호주의 투자자문사에서도요, 석탄 관련 기업들의 현금 창출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면서 이 업종 내에 어떤 기업의 주식이라도 사도 좋겠다,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인플레 상황에 대응을 해서 노동, 자동화 분야 혹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석탄 관련 기업들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또 이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서 채권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네. 월가의 채권 왕이라고도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말했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예. 디플레이션이 나중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면서 장기 채권 투자를 권한 겁니다. 이 내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바뀔 것이고 이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. 이 다가오는 20일과 21일 9월 FOMC가 열리는데요. 파월의 단어 하나하나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연준의 이번 9월 금리 인상을 넘어서 연말과 또 내년 초까지 목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번 9월 회의 결정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 사이 발표되는 지표들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. 월가 분석 들어봤습니다.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.